이게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돈에 관해서 되게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진짜 문제는 또 돈하고 음, 상관없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있어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학원비 등록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고 공부하기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 보상 주고 꼬신다고 해서 이 아이를 음, 그 배에 태운다고 해서 그 음, 아이가 과연 공부를 잘할까 했을 때는 돈하고 별개로 돈을 서포트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이 음, 사람 공부해,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던 그 마음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결혼도 사실 똑같거든요. 옛날에 음, 우리가 결혼을 무조건 그 황제 그런 그 옛날 시대에는 무조건 서로 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영화도 네네. 나오잖아요. 마음이 음, 없어가지고 막 그 가난한 음, 사람 막 찾고 그 자기 맞아요. 끌리는 사람 막 찾고 막 이런 어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듯이. 네네.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 거는 사실 그게 진짜 문제인데 음, 진짜 문제를 또 모르고 돈만 그냥 투자한다고 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음, 마음적으로는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아. 그리고 음, 마음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알았어, 이 음. 아이도 이제.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젠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결혼 생활도 이제는 드디어 우리 둘이 이제 부모를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톰 앤 맞아요. 줄리라고 해요. 뭐 어쨌든 그런 음. 어떤 영화가 로미오 있잖아요. 줄리엣.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네. 둘이 잘 살아. 집도 있어야 되는데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요즘 시대에 뭐 음, 기본적으로 어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음, 시작과 끝은 어떻게 음, 보면 돈하고 계속 연결되는데 그 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포인트를 잘 음, 찝어 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 음, 기본적인 그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와 또 진짜 문제 그 내면에 또 있고 그 음, 진짜 문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어도 해결돼도 결국 돈이라는 거는 계속 내가 벌어야 되고 또 돈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해석과 이런 어떤 내용들 좀 듣고 싶네요. 음. 이게 사실 20대 때는 네.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혼을 한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당시에 20대부터 30대까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랑과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막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연락을 잘하네. 이런 걸로 고민을 하다가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그 고민은 다 사라져요. 그 고민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몇 평대 집을 살 수 맞아. 있고 양가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결혼하면 우리는 니네 집 우리 집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그리고 애는 누가 볼 거냐 니네 엄마냐 우리 엄마냐 그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면 그 로맨틱한 것들은 다 약간 뒤로 잠깐 물러서고 진짜 되게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게 돈과 현실 세계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사랑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사랑 없이 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막상 헤어질 때 보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배고픈 상태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 통계청 제가 자료를 넣었거든요. 통계청 자료 이혼 사유가 2위가 결혼이에요. 근데 1위가 성격 차이 같은 거. 근데 성격이라는 건 가치관이거든요. 네.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니네 집에 얼마나 돈을 보태고 왜 이런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도가 있잖아요. 여자도 요즘은 다 소득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도 벌고 너도 버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남자 쪽 부모님께 더 많이 뭔가 서포트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어,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는 분위기에서 여자 입장에서 나도 귀하게 자란 딸인데 왜 너희 부모님만 귀한 부모님이냐 또 이러면서 약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갈등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효도를 처음에 시작으로 하다가 양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차별, 경제적인 맞아요. 어떤 이런 지원의 차별 같은 걸로 사실 갈등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막상 이혼할 때 보면 되게 사사로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음. 그게 그 사건은 하나의 어떤 그냥 계기였을 뿐이고 그 앞단에 쌓였던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의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사례도 하나 들어줬는데 나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
부모가 이제 네. 부모 중에 누구 부모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 병원을 그쵸. 가야 되잖아요. 입원해야 그쵸. 되잖아요. 병원 맞아요. 가야 된다고 해서 걱정을 어, 하는 걱정에 대한 말, 걱정에 대한 말은 하는데 그 말 안에 들어보면 돈 얘기는 사실 어. 없거든요. 근데 아우, 안 혼자서 하죠.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 병원비를 음. 생각하는 거. 나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깜빡 터졌거든요. 너무 또 공감이 되고, 예. 왜냐면 우리도 어, 제가 지난번에 PCM에도 얘기했을 때 축구 선수 예를 네. 들어 손흥민이 다쳤어요. 그럼 손흥민이 네네네. 다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다들 손흥민이 걱정하는데 대신 진짜 현실은 구단주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손해로 해서 비용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이게 음, 손해가 차지할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디에도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아픈 음.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겉으로는 아픈 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한다는 그래서 조금 약간 겉과 속이 좀 달라 보인다고 할까? 예. 약간 이런 음, 경우가 자꾸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 내적인 면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음, 뭐 결혼은 되게 뭐 아름다운 거인 것 마냥 이제 뭔가 포장돼 있을 수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 음, 보면 사실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말로 드러내지 차마 내가 내 입술로 음,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했다는 어, 것들이 좀 연결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제가 좋았던 부분들은 또 질문형으로 돈에 어, 대한 설득에 대한 질문을 그냥 내가 설득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너희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냐에 대한 그 질문식이 음, 또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꼭지마다. 나 네. 그걸 보면서 또 야, 이 끝까지 이거 설득하네. 끝까지 사람을 생각하겠네. 경제에 대한 채반에서 돈에 대한 어, 생각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자기 그런 어떤 생각과 나름 그런 어떤 그 경험 기반으로 돈 하나로 일장을 꽉 채우는 사람은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음, 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봐봐요. 저는 그 월급쟁이 또 키워드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월급을 또 원래 또 저기 저자님 또 월급을 네, 네. 받으셨던 분이고 또 맞아요. 나름 그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 내용들을 또 보니까 그리고 알바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근데 했어요. 예. 그냥 한 벌 지출하는 그 지출비가 그냥 커피값 하나 사는 게 이제 한 시간 동안 내가 알바해서 그거랑 바꾸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월급쟁이의 한계를 이렇게 또 잘 정리해서 나의 경험 기반으로 전달해서 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 진짜 내 몸값을 높여야 되겠다. 아, 진짜 내가 음, 고소득 기술을 터득해야 되겠다. 아, 진짜 월급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없구나에 대한 그 현실이 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월급쟁이의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 사실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 시간하고 바꾸는 방법밖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학교 때, 이제 여기다 사실 책에다 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처음 돈을 벌어본 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잠깐 그때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뭘 알고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진짜, 아, 돈을 벌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던 건 대학교 때인데, 저희 한 시간당 제가 1,200원 받고 커피숍에서 그때 알바를 했어요. 저희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이 1,500원이었어요. 저는 한 시간을 일해도 그 커피 한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나름대로 그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옷 같은 데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나가서 한 달 번 돈으로 청바지 하나를 사 입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 하고 나니까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매일 저녁 시간이 없이 그렇게 한 달을 제가 보냈는데, 돈을 벌기는 너무 힘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정말 갈아 넣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번 돈인데, 쓰는 데는 너무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그렇게 벌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버는 게. 그래서 생각한 게,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몸값을 높여야겠다. 몸값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바는 대부분 다 제가 몸 쓰는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몸 쓰는 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 과외하는 애들은 학교에 차를 몰고 오고요. 걔들은 조금 몇 시간 일 안 하는데 제가 한 달 커피숍에서 일한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원래 학교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갔던 학교였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1년 동안 그러면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고 학교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리고 1년 경험을 했는데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야겠더라고요. 이 몸 쓰는 일을 해서는 오, 내가 이걸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저 정도 벌던 당시에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사는 걸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그 친구들은 먼저 취직을 해서. 근데 대부분 카드빚에 허덕이고, 왜냐면 6, 70만 원 가지고 사람이 20대 여자아이들이 친구들 만나고 예쁘게 꾸미면서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어, 보니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카드 빚이 정말 2천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60만 원 벌고 70만 원 버는 친구들이 카드 빚이 5천만 원 된 친구까지 봤거든요. 정말 되게 위험한 진짜 사채 같은 걸 써야 되는 그런 약간 위기에 놓인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아 돈을 쪼끔 벌고 내가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되게 그때 무섭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값을 높일까.'를 그때부터 저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